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4,8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현재 국내 증시 휴장으로 그대로 110만 원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차익 수익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5,6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환율이 크게 급락하는 것을 보며 이거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 지금 괜찮은가요?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을 보면 말 그대로 갑자기 급락하며 1,400원 밑으로 내려가 환율을 볼 수 있고 좀처럼 보기 힘든 변동성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 싶으실 텐데요.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미국과 대만 협상 기대감 때문이다 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대만의 통화 가치가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 폭등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 루머 때문에 폭등했는지 살펴보니 대만이 관세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달러화 약세, 대만 달러 강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추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매도가 나오고 대만 달러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만 달러 강세를 본 대만 정부는 미국과 환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라면서 수습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만의 생명보험사 때문이다 라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생명보험 산업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리스크 방어를 하지 않고 미국 달러가 대만 달러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에만 베팅을 크게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관세와 협상 루머 그리고 기대감을 보니 대만 달러가 강세로 가고 반대로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리스크가 생겨나니까 부랴부랴 미국 달러를 매도하면서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까지 영향을 간 이유가 뭐냐? 대만 외환시장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만의 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 해지 비율을 맞추는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콩도 환율 변동성이 생겼다 라는 상황을 봤을 때 꼭 어떤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의견이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게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환차손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손해네 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달러 보유는 해지의 개념으로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2020년에 무제한 돈풀기 유동성으로 달러가 1,080원까지 내려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달러로 계속 환전했던 투자자입니다. 그런 제가 왜 최근 달러 비중을 더 높이고 있냐? 일단 첫 번째, 혹시 모를 경기 침체 또는 위기가 찾아오면 주식시장은 큰 하락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로 수요가 쏠리며 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주식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은 마이너스 82% 폭락을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플러스 11% 상승해주며 그나마 자산을 지켜주는 해지 역할을 해줬죠. 또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역시 나스닥은 마이너스 39% 폭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 34% 상승해주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저처럼 장기 투자자시라면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나스닥 100, QLD, 환노출 나스닥 레버리지, 환해지 이렇게 4개를 비교해보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이 달러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진심으로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소중한 돈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말 멀리 바라보고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셨거나 단기적인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해지에 투자하셔도 되겠죠? 또한 장기적으로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지 않고 박스권 상단에 있기에 환해지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 또한 환해지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환율 급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전 그대로 이 포지션을 유지한다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그대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살펴볼까요? 9일 연속 상승을 끝내고 드디어 하락한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미국 주식 9일 연속 상승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단기적인 하락을 각오해야 한다 라는 영상을 그대로 공유드렸죠? 이제 얕은 웅덩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쌍바닥 또는 추가 하락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9일 연속 상승
그리고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무려 5개월 만에 탐욕 구간으로 들어왔고 올해 처음으로 탐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네, 정확히 한 달 전 4월 6일이었나요? 불과 한 달 전의 공포지수는 역대 최저치 중 하나였던 3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응집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을 이것만 봐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4월 변동성은 정말 어마무시무시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4월은 정말 어마무시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마이너스 10% 급락을 보였고 그 이후 플러스 10% 급등을 보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 달 안에 마이너스 10% 하락폭과 그 이후 플러스 10% 상승을 보였던 시기들을 파란색 세로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무조건 최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점에서만 나타나는 극심한 변동성 구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웅주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락에서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거의 약세장이었던 하락의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회복했을 때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니 네, 하락장의 찐 반등이었더라. 무려 16번의 거의 약세장이었던 데이터들을 보니 이 경우 16번 모두 1년 뒤 다 상승에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무조건 상승한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 좀 멀리 바라보면 당연히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꽤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최선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옆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아주 얕은 늘림만 주고 바로 상승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 각오를 해야 하냐? 네, 첫 번째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해주는 일명 W 패턴도 혹시 모른다는 각오를 해놔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겠지만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 놔야겠죠? 반대로 공포심이 아니라 지루함으로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 계속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경기 침체 불확실성으로 올해 계속 박스권 장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시나리오도 여러분이 꼭 각오를 해두셔야 합니다. 올해는 웅덩이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 그때도 약 2년 정도 박스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미국 주식은 자산 상승하라는 데보다는 웅덩이에서 수량을 늘리고 투자금을 늘리는 웅주배 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겹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반대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2주 전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상승 랠리가 찾아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바로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M2 유동성을 항상 후행하며 뒤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 패턴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상승이 시작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 패턴을 보면 한 분기에서 음봉이 나오고 그 후 2개 분기 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더 상승하더라 라는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월봉과 스토캐스틱 RSI를 봤을 때 상승 직전에 나온다는 강세 크로스오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바닥에서 상승할 때 이때 강세 크로스가 포착되었으며 급등했고, 2024년 무려 8개월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상승할 때 이때 딱 강세 크로스가 포착되었으며 이때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강세 크로스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미국 주식은 큰 틀에서 웅주배해 비트코인은 오질의 해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올해 말씀드렸던 대로 전량 매도할 계획이며 매도한 돈은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거나 미국 주식으로 재매수할 계획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슬슬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사라지고 단기 투자자인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점점 털려나가실 분들은 털려나가고 있다 라고 조금씩 느껴지는 시기 같습니다. 투자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부디 올해 잘 인내하시고 잘 웅줍하셔서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